고대의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 다양한 물질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원자 안에 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힘에 비하면 금은 비싸기만 한 단순한 금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원자의 숨은 힘 덕분에 인류가 전에 생각해냈던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살인병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핵폭탄. 1938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의 중성자를 쏘아 초우라늄 원소라 불리는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중성자를 쏘면 우라늄의 원자핵이 파열되어 분열함으로 인해 가벼운 원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 분열 과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이른바 우라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미국에서도 이른바 우라늄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고 3년 후에는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것은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만, 존 폰 노이만과 같이 쟁쟁한 인물들로 그 중에서도 물론 킬리언 머피가 아니고 지금에서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로버트 오펜하이머도 있었습니다. 이 개발의 결과 세계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행해지며 플루토늄 원자폭탄 가젯이 폭발하였습니다. 1945년 7월 16일에 높이 12km의 화염 버섯구름이 엘라모 고도 실험장 상공에 솟아올랐고 그 빛은 폭발 지점에서 290km 떨어진 장소에서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폭발시키며 과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조차도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때 폭발을 300TNT톤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측정기에 기록된 수치는 21,000TNT톤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근처의 산들은 대낮처럼 밝게 비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에는 직경 80m의 크레이터가 형성되고 반경 300m 이내에서는 너무나 높은 고온에 의해 모래가 녹아 트리니타이트라 불리는 방사성 유리로 변화하였습니다. 하늘에 화염이 퍼져가는 것을 본 사람 중에서는 춤을 추거나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세계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펜하이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최초의 수중 폭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미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플루토늄 원자폭탄 외에 보다 단순하지만 위력이 낮은 우라늄 원자폭탄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에는 크로스로드 작전이라는 암호명의 세계 최초 연속 핵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최초의 에이블 실험에서는 각국의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이 플루토늄 원자폭탄 길다를 함선들 위에 투하했습니다. 이 폭발의 위력은 23킬로톤으로 할리우드 스타인 리타 헤이워스의 초상화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폭탄 탓에 두 척의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그 후 세 척이 더 침몰했습니다. 크로스로드 작전의 두 번째 실험은 베이커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수중 실험으로 수심 27m에서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폭발되었습니다. 이 폭발의 모습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보아왔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화염의 버섯구름 대신 물과 증기로 이루어진 구가 공중에 솟아오르고 그것이 물보라로 만들어진 컬리플라워 같은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간이 떨어질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최초의 양산형 핵폭탄. 초기 핵실험에서 미국이 사용하고 있던 것은 마크3라는 폭탄이었는데 이 폭탄은 본래 수작업으로 제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부품은 엄격히 관리된 조건에서 수작업으로 조립되고 그 작업에 관여하고 있던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양산형 폭탄의 개발이 핵무기 진화의 다음 단계가 되었고, 그 폭탄이 마크4였습니다. 이 폭탄은 제조가 간단하고 실전에서의 사용도 용이했습니다. 마크4는 1949년에 배치되었으며 미국은 1에서 31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을 총 550여 발 제조했습니다. 소련 최초의 핵실험.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패권 국가로서 한동안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련은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기에 이른바 핵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로부터 핵실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미국을 매우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으로부터 4년 후인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최초의 핵폭탄 RDS-1을 폭발시켰습니다. 소련에는 아직 운반 수단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군비 확장 경쟁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린하우스 작전. 항상 핵무기의 진화 목표가 되었던 것은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폭탄의 질량과 핵 분열성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새로운 폭탄의 실험을 개시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이 되었던 것이 그린하우스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중 1951년 태평양의 에네웨타크 환초에서 4번의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5월 8일에는 핵 출력 225킬로톤의 폭탄 조지의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 폭탄은 1년 후에 등장하는 열 핵무기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폭탄에는 소량의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사용되었고, 이것이 고속 중성자의 강력한 발생원으로 우라늄의 핵분열에 이용되도록 만들어졌지만 핵융합의 메커니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은 부스트된 핵폭탄에 의한 최초의 핵폭발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템 실험은 다단식 폭발에 의한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폭발의 출력은 45.5킬로톤에 불과했지만 같은 방식의 단식 우라늄 폭탄에 비해 2배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영국 최초의 핵폭탄. 영국은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처음 자국 내 원자폭탄을 손에 넣은 것은 1952년 12월 3일 허리케인 작전이 실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국은 세 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 25킬로톤 위력의 원자폭탄은 서호주 트리무이 섬에서 폭발되었습니다. 최초의 열 핵폭탄. 미국은 그린하우스 작전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 1년 후인 1952년 11월 1일 에네웨타크 환초에 돌아와 진정한 괴물폭탄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괴물이라는 것은 최초의 열 핵폭탄 아이비 마이크입니다. 실제 이것은 아직 저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폭탄이 아니라 정확히는 실험적인 장치로 무게가 74톤 가까이 되고 전용 초저온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탄이 폭발한 후에 엘루 갤라브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이비 마이크의 위력은 10메가톤으로 그때까지의 핵폭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나왔던 것은 핵분열 과정을 핵융합 과정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덧붙이자면 같은 아이비 작전 중에 미국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단식 폭탄이었던 킹을 폭발시켰지만 그때 핵출력은 불과 500킬로톤으로 아이비 마이크의 위력의 20분의 1이었습니다. 열 핵무기. 이렇게 열 핵무기는 폭탄 설계의 주요 흐름이 되었습니다. 1953년에 소련은 국내 최초의 열 핵폭탄 RDS-6를 폭발시켰는데 이것은 단식 폭탄으로 위력이 불과 400킬로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탄의 핵출력은 이론상 1메가톤 이하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3월 1일에 미국은 비키니 환초에서 캐슬 브라보 실험을 통해 2단식 열 핵폭탄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폭탄에는 액화 3중수소와 중수소 대신에 고체 중수소와 리튬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핵출력은 15메가톤으로
사전에 계산되었던 위력의 2.5배 이상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폭발의 위력이 가장 큰 실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발은 1961년 소련이 비행기에서 투하한 차르본바의 폭발입니다. 이 괴물급 열핵폭탄의 출력은 58.6메가톤으로 폭발의 섬광이 폭발 지점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우주 최초의 폭탄. 차르본바에 비교하면 위력이 불과 1.44메가톤밖에 되지 않는 스타피시 프라임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고도 400km, 즉 지구 대기권 밖에서 최초로 폭발한 핵폭탄이며 진화의 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1961년에 이 실험은 미국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그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폭발 지점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는 전자기기나 가로등이 고장났고 우주에서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3분의 1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유튜브가 없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SNS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